신라의 장수 출신이었던 견훤이 지금 이 허리를 끊어서 남쪽을 싹 다 차지하겠다. 그렇죠. 니네가 감히 우리 의자왕을 여색을 밝히는 나쁜 왕이라고 해?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남쪽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고 지금 들어가는데 명분도 확실하지, 힘도 있지. 이건 뭐 순식간 아니에요?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경상도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경상도 지역의 상당 부분을 이 후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고려의 공격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백제의 땅이었던 이제 용주섬을 공격을 해서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점차 남하 정책을 펼쳐서 이 합천, 지금의 대야성, 합천 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군을 이용해서 지금의 진주, 이 강주 지역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라벌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이 남북으로 이제 막게 되는 거죠. 지금 파란색 도트를 놓으셨잖아요, 교수님께서. 그곳이 바로 고려가 차지한 지역인데 보시면은 경상도 중서부를 북에서 남으로 절단을 냈죠. 네. 그러니까 견훤이 서라벌로 들어갈 수 있는 육상 진입로는 차단이 된 겁니다. 이쪽에 나주, 진주 역시 고려 세력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죠. 네. 자, 바다로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육군도 제대로 못 써, 해군도 제대로 못 써, 길을 못 피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형국으로 보면은 후백제가 고려에게 포위된 것처럼 보여요. 알박기도 잘하고 바둑으로 치면 약간 쌈 싸먹기를 당하는 느낌도 드는데. 사실 이제 이 후백제 견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고려, 즉 태봉에서 고려로 바뀌잖아요. 궁예에서 왕건으로 바뀌잖아요.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경상도 일대까지 이 영역을 넓히고 있었는데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판도가 지금 바뀌는 지금 모습들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신라하고 고려가 가깝다. 그다음에 호족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고려에 대해서 좀 우호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견훤은 당연히 위기 의식을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라와 고려의 연결고리를 딱 끊어야 되겠다. 네.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견훤이 경주 서라벌을 공격하는 게 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라 왕실이 힘이 다 빠지고 그랬지만 또 오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센 왕건이나 견훤으로서는 이걸 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존재. 어떻게 보면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건에게 조금씩 뺏기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라벌을 공격하는 순간 천년의 상징을 훼손시키면서 신라 전체를 부정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그렇죠. 서라벌이 굉장히 탐나기는 하지만 약간 독이 든 성배처럼 이거를 먹을 경우 그 상징성을 훼손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뭐 이미 신라는 쇠락은 했지만 지금 사만 통일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형국에 신라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선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을 이겨야 선거에서 이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당시는 바로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차지해야 견훤과 이 왕건의 대결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예, 이 경상도 지역, 이 서라벌 지역을 공격하고 차지한다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수도권을 차지한다, 서울 경기를 차지한다. 아, 게임 끝난 예. 거죠. 홍삼국 통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저것이겠죠. 네. 근데 신라가 그때 힘이 세서 통일을 했습니까? 약할 때는 백제랑도 손잡고 그렇지. 고구려랑도 손잡고 그렇지. 외랑도 손잡고 중국이랑도 손잡고 당나라. 철저한 외교. 네. 이게 신라의 가장 큰 특기잖아요. 그 유연함, 그 외교의 유연함이 지금 신라가 살 길이네요. 오. 살 길을 도모해야죠. 네. 외교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신라 경혜왕 입장에서는 견훤이 의자왕의 복수를 갖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의 적은 친구.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랑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결국 이 고려와 이 신라의 동맹을 끊기 위해서 결국 이 후백제의 이 견훤은요. 바로 신라의 심장부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삼국사기에 이 견훤의 그 신라 그 왕경 공격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927년 9월이에요. 거기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견훤이 금품성을 공격하여 빼앗아 그를 불태웠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절로 치고 들어가요. 바로 신라 고을부를 습격하고 신라 근기까지 닥치니 이제서야 비로소 신라 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이 금품성은 지금의 문경 쪽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고을부는 영천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훤이 바로 이 경상북도 일대, 이 문경과 영천 일대에 지금 장악해 들어간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경이랑 영천이 지도에서 보면은 좀 가까운 거리 같아 보이지만 대략 12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견훤이 서라벌 기습 작전을 입안을 하고 전격적으로 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경혜왕이 백제 공격을 인지를 하고 네. 고려 왕건에게 도움을 청한 게 고을부 습격 때죠. 근데 견훤이 백제군을 데리고 100km의 길을 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 방어도 안 돼 있고 혹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대부분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방어가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작동을 안 했다는 거죠. 드라마 태조왕건 보면은 이 견훤이 서라벌까지 가는 길을 관리가 훤히 터주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도 이렇게 빨리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내부 세력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성이 습격을 다녔으면 금방 알았을 건데 이거를 함락한 것이 아니라 네. 성문을 활짝.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저도 상상력을 하나 더 얹자면 아까 전에 고려에 구원병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네, 신라에서. 그러니까 백제 견훤군이 위장을 한 거죠. 고려군인 것처럼. 그래서 쓱 들어가지 않았나. 가능성도 있네. 교수님 부정했지요. 아니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빨리 진입하는 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이론을 두 가지로 네. 여긴 혈연 지연파와 여긴 위장파와. 근데 내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당시에 경주를 공격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견훤 부대나 왕건 부대가 경상도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 펼쳤는데 뭐 경주가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이 도읍, 국왕이 있는 도읍이라는 상징성도 있어서 부담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신라가 망해가는 이제 왕조라고 하더라도 이 경주 왕경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 뭐 이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 궁금한 게 전쟁을 할 때 언제 어떻게 공격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 공격해 들어간 시점이 언제죠? 대규모로 이제 군사 공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추수철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력으로 한 8월, 이제 뭐 7, 8월 이때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만 되면은 추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식량은 현지에서 조달을 제가 하죠. 조달을 하는 수가 거죠.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식량을 대야 되기 때문에 보급선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전쟁은 겨울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끝내는 네. 거. 안 그러면 추워가지고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이제 성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만 해도 뭐 한 성이 산성이 한 뭐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성의 나라, 알칼리성의 나라가 아니고 산성의 나라. 네,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성들이 이제 많은 이유가 대부분 지키는 겁니다. 식량을 딱 갖춰놓고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식량만 지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러나면은 추위에 이제 물러나는 거죠. 네. 그렇죠. 물러나면 그때 이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후미를 공격하는 거죠.